장유한은 상하이의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유명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연소로 외과 과장을 맡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기술을 칭찬했지만 장유한은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부심만큼이나 냉정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환자들과의 관계는 언제나 형식적이었고 그는 환자를 치유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는 병원 내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그의 명성을 듣고 수술을 받기 위해 찾아왔고 그의 이름이 들어간 기록은 곧 병원의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유한은 그런 명성과 수익 구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심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환자와 감정을 나누는 일이 없으니 환자가 감사의 인사를 전해도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이사장이 장유한을 불렀습니다. 장 박사, 우리 병원에서 새로운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당신이 적임자라 생각하오. 한국의 한 대학병원과 협력하여 최신 의료 기술을 배우고 돌아오는 프로그램이요. 이사장은 기대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장유한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한국요? 자꾸 별다른 자원도 없는 나라 아닌가요? 그곳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사장은 그의 반응에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국은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으로도 국제적인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디지털 시스템과 환자 관리 방식을 직접 경험하면 우리의 시스템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장유한은 이사장의 말을 들었지만 크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의료 기술과 경험 면에서 아시아 최고라고 믿고 있었고 한국에서 자신에게 배울 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장의 강한 권유와 병원의 국제적 위상을 위한 명분 때문에 결국 한국행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인터넷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발전된 의료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이 소개된 기사들을 보며 조금 놀랐지만 여전히 그는 이런 정보가 과장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처럼 방대한 인프라와 자원을 가진 것도 아니고 큰 나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나라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방문일 뿐이야. 내가 더 잘난 걸 확인하고 돌아오면 그만이지. 한국의 대학병원에 도착한 첫날, 장유한은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의 모습에 다소 놀랐습니다. 병원의 외관은 단순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 디지털화된 환자 관리 시스템과 최신 장비들이 병원 전반에 걸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은 차분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직원들은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하게 응대했고 환자들 역시 불평 없이 대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는 상하이의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대기실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항의하는 일이 흔하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단지 첫인상이겠지. 환자 관리가 효율적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야.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회의에서 발표된 한국의 최첨단 수술 로봇 기술과 영상 분석 시스템은 장유한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가 사용하던 시스템보다 한층 발전된 기술들이었고 특히 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수술 계획은 그가 상상했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그 순간만큼은 약간의 호기심과 흥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장유한을 당황하게 만든 것은 병원의 의료진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마치 가족을 대하듯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환자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장유한은 이를 비효율적으로 느꼈습니다. 환자와 감정을 나누는 것이 과연 수술 성공률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그는 이런 환경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원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그는 복잡한 심장 수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술은 두 나라의 교류 프로그램의 중요한 일정 중 하나로 한국인 외과 의사 김수혁 박사가 주도하고 장유한이 보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날 김수혁 박사는 환자의 가족들과 만나 수술 절차와 성공 가능성, 그리고 위험 요소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장유한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수술은 결국 기술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수술이 끝난 후 환자의 가족들이 김수혁 박사와 간호사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모습을 본 장유한은 처음으로 환자와 가족의 신뢰가 의료진에게 주는 의미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장유한은
혼자 숙소에서 한국병원에서의 첫 일주일을 곱씹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적으로 우월하다고 믿었던 자신이 환자와 가족의 신뢰와 존중이라는 면에서는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장유한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장유한이 한국병원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기술에 적응하며 병원의 새로운 환경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기술과 비교하며 자국의 우월성을 확인하려는 마음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병원의 여러 면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음 그를 가장 크게 놀라게 한 것은 병원의 디지털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환자의 모든 진료 기록이 한 곳에 통합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의료진은 즉각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 담당 의사는 태블릿 하나로 과거의 병력부터 현재 상태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서도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훨씬 직관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업데이트되었으며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돕는 기능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장유한은 이를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진료 속도와 정확성이 훨씬 높아지겠군. 우리 병원도 이런 걸 도입하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그는 동시에 한국병원이 자국보다 작은 규모라는 점을 떠올리며 이를 대규모 병원에 적용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마음속으로 자신의 병원 체제를 정당화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만큼이나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의료진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한국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환자와의 소통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환자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작은 질문 하나에도 성심껏 답변했습니다. 장유한이 근무하던 상하이의 병원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관계가 더 비즈니스적으로 느껴졌기에 이런 태도는 그에게 매우 낯설었습니다. 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던 날, 장유한은 간호사가 환자를 맞이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환자는 긴장된 얼굴에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장유한은 이 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런 말 한마디가 환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그는 자신이 상하이에서 수백 명의 환자를 만났지만 단 한 번도 그런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몇 주 뒤 장유한은 한국병원에서 진행된 심장 수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술은 난이도가 높은 작업으로 한국병원의 외과 과장인 김수혁 박사가 집도를 맡았습니다. 장유한은 그의 보조 역할을 맡게 되었지만 내심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라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김수혁 박사는 수술을 앞두고 환자와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는 환자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술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환자분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기다려주세요. 장유한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수술의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는데 굳이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걸까? 그저 수술을 잘하면 되지 않나? 수술은 약 8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장유한은 김수혁 박사의 능숙한 기술과 차분한 태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환자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의료진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김수혁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장유한은 그 순간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꼈습니다. 상하이에서 그는 수백 건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환자와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진심 어린 감사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병원에서는 환자와 가족들이 의료진에게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을 느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장유한은 한 노인 환자의 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척추 수술을 앞두고 있던 노인은 두려움 때문에 수차례 진료를 미뤘습니다. 한국 병원의 간호사와 의료진은 이런 환자를 위해 꾸준히 시간을 내어 격려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수술이 무섭더라도 저희를 믿고 함께 해주세요. 할아버지께서 건강해지셔야 가족분들도 행복해지실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시 찾은 것 같소. 장유한은 이 사례를 보고 마음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수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회복 의지를 갖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마음을 열고 스스로 낫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때 치료의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을 그는 이제서야 체감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한국 병원에서 본 존중과 소통의 문화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상하이에서 그는 수술실에서는 최고였지만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완벽한 치료가 될 수 없다. 환자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해야 한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이 단순한 기술 이상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의 경험은 그의 사고방식과 의료 철학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장유한은 한국 병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점차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지만 완전히 변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거의 습관에 따라 수술의 성공 여부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기술뿐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서의 변화 필요성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유한은 한소아 환자의 수술을 준비하며 또 한 번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9살 난 아이로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수술은 한국 병원에서도 꽤 까다로운 사례로 간주되었고 장유한은 보조의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수술을 두려워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이를 달래며 수술실 앞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상하이에서라면 장유한은 환자의 부모를 간단히 만나 수술의 성공 확률과 과정을 설명한 뒤 바로 수술실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병원의 분위기 속에서 그는 어쩐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간호사와 김수혁 박사가 환자와 가족을 차분히 위로하며 대화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아이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부모를 향해 앉아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수술이 조금 무서울 수 있겠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괜찮을 거야. 의사인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장유한은 자신의 말투가 다소 어색하게 들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이는 그의 진심을 느꼈는지 조금씩 울음을 멈췄습니다. 부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짧은 대화는 장유한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 병원에서 배운 대로 환자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그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아이에게 다시 다가가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봐. 내가 다시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아이의 부모는 장유한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장유한은 처음으로 환자와 가족의 신뢰와 기대를 짊어지는 것이 수술 성공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장유한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수술 결과가 아니라 수술 이후였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병실을 찾은 그는 부모와 아이가 밝은 표정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장유한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그 말은 장유한이 상하이 병원에서 수백 건의 수술을 하며 들어본 적 없는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그는 아이의 눈에서 두려움 대신 희망을 보았고 자신이 환자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장유한은 한국 병원에서의 마지막 수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술은 고령 환자의 대동맥 교체 수술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수술 준비 과정에서 그는 김수혁 박사가 환자 가족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족들은 울먹이며 불안을 호소했지만 김수혁은 한마디 한마디 따뜻하게 설명하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장유한은 이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얼마나 환자와 가족에게 무심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상하이에서는 환자와 가족이 의사를 신뢰하기보다는 의사를 두려워하거나 당연한 서비스 제공자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와 신뢰를 쌓고 그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렸지만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환자의 가족들은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고 김수혁은 가족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의료진과 나눈 짧은 대화와 따뜻한 태도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연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장유한은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료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의 성공만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에게 신뢰와 위로를 주는 것이야말로 의료의 본질이라는 깨달음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장유한은 오랜만에 김수혁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환자와 이렇게 깊이 교감하는 것이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내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환자를 기술적으로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돌보는 것이 진정한 의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김수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 박사님, 의료는 단순히 몸을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환자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것도 의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장 박사님의 커리어뿐 아니라 삶에도 좋은 영향을 주길 바랍니다. 장유아는 김수혁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6개월간의 시간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상하이로 돌아간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마음속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유아는 이제 단순히 환자를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자신의 병원에 적용할 날을 고대하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깊은 여운 속에서 보냈습니다. 상하이로 돌아온 장유아는 한국 병원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자신의 병원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의 병원은 여전히 실적 중심의 시스템에 갇혀 있었고 환자들은 의료진에게 신뢰나 공감보다는 단순히 치료를 제공받는 대상으로만 여겨졌습니다. 수술실과 진료실 모두 효율성을 중시했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의 마음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장유안에게 이런 현실을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병원 전체를 단번에 바꾸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는 다짐하며 자신의 진료실과 수술실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장유안은 진료실에서 환자와 대화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와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가진 두려움과 걱정을 듣기 위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상하이 병원의 진료 과정에서는 이런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장유안은 일부러 시간을 늘려가며 환자와 진심으로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수술 전에는 가족과 환자를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누는 일도 추가했습니다. 과거 상하이에서 그는 환자와 가족을 간단히 만나 수술 절차를 설명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술의 기술적인 성공만큼 환자와 가족의 신뢰와 심리적 안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유안의 변화는 병원 동료들에게 처음에는 의아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장 박사, 한 명의 환자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는 게 가능합니까? 다른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동료가 회의 중에 물었습니다. 장유안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환자와 신뢰를 쌓는 것은 치료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우리가 환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그의 말은 처음에는 크게 공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변화는 환자들에게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장유안이 담당한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 대해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수술 후 회복 의지도 더 강했습니다. 환자들은 장유안의 세심한 진료와 따뜻한 태도에 감동하며 병원 내 다른 환자들에게 그의 이름을 추천했습니다. 진료실에는 환자와 가족이 남긴 감사 편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유안은 복잡한 심장 수술을 앞둔 노년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수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몇 달째 병원 방문을 반복하며 수술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장유안은 이 환자와 긴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 수술을 맡았을 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신뢰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환자는 장유안의 진심을 느꼈는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환자는 회복실에서 장유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순간은 한국에서 경험했던 환자들의 감사와 닮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병원에서 들은 것이라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장유안은 자신이 점차 환자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의사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장유안의 변화는 점차 병원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동료 의사들도 그의 변화를 주목하며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와의 소통 시간을 늘리고 환자와 가족을 더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원의 분위기 역시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진료와 수술의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신뢰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유안은 점차 병원 운영에도 참여하며 한국 병원에서 경험한 디지털 의료 시스템과 환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병원에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원 이사회에 정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며
디지털 데이터 통합 시스템 도입과 환자 만족도 개선을 위한 상담 시간을 추가로 배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초기에는 재정적 이유로 회의적이던 이사회도 점차 그의 성공 사례와 설득력 있는 발표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장유한이 근무하는 병원은 지역 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병원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환자 만족도와 치료 성공률 모두 크게 향상되었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병원의 동료 의사들은 이제 장유한을 단순히 뛰어난 기술을 가진 외과 의사가 아니라 병원의 방향성을 바꾼 혁신가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유한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에 김수혁 박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장 박사님, 진정한 의료란 환자의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장유한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배운 교훈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이었고 그것은 그의 병원, 환자들, 그리고 그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외과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하는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병원에서 시작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장유한은 환자와의 신뢰, 소통, 그리고 진심, 어린 공감이야말로 의료의 본질임을 깨달으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경험한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나 한국에서 느낀 특별한 순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